일본 니테레입니다. 자민당 총재선거 지지층에서 고이즈미 씨가 1위.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다음 총재에 어울리는 사람 선두 누구?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에서 인기가 왜 높냐면은 잘생겨서 그렇습니다. 바보 같지만 이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의 다음 총리에 고이즈미 신지로 가로치고 펀쿨색좌가 유력한 이유라는 내용인데, 일본이 이제 그 2024년 9월 말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뭐예요? 현 일본 총리인 기시다 총리가 다음 이제 총리직을 이제 퇴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민당 총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자민당 총재 이꼴 새로운 일본의 총리를 이제 정하는 이제 그 투표가 9월 말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일본 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랑 자민당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일본 총리를 정하는 건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가들이 지금 입후보를 했어요. 일본 자민당 정치 역사상 제일 많은 후보가 난립하는. 그러니까 진짜 뭐 삼국지의 그 군용할거 시대 같은 느낌으로 내가 천하를 가져가겠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지들끼리 이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일본에서도 이제 인기도가 넘버원이고 제일 유력한 후보로 바로 이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사람이 뽑히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가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박간의 영상 드릉. 지난 2020년 6월 달에 저희 채널에서 이제 펀쿨색자 어떤 인물인가 고이즈미 가문 이야기 이래가지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한국에서도 이제 밈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환경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 명언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가를 떠나가지고 일본에 저런 좀 특이한 친구가 있구나 라는 걸로 대한민국에서는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음 총리에 유력하다고 인기 넘버원, 야 일본도 갈 때까지 왔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일본 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밈이 일본에도 이미 있기 때문에 뭐 펑쿨 색자가 이번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될 것 같다고 일본 망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은 그럼 뭐 일본 망했다 이 얘기하려고 들고 왔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게 이 펑쿨 색자는 뭔가 지금까지 한번 이미지를 숨긴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당장에 2024년 9월 6일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고이즈미 신지로가.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공약 같은 걸 막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아니 평소 때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 비춰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만에 하나 일본에서 총리가 된다면은 어떤 정책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게 한국과도 관련이 있는지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이제 9월 6일 이제 금요일인데 자민당 총재 선거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출마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딱 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기자회견 오늘 얘기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당장 이게 여러분 한국에서도 보도가 됐죠? 예, 연합뉴스. 40대 바람일까? 1 자민 총재 선거의 유력 주자 고이즈미 출사표. 당장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43세 고이즈미 일본 최연소 총리의 도전장을 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나름 정상적인 이런 타이틀을 보도가 됐는데 제가 기사 찾다가 재밌는 기사를 찾아가지고 경향신문 펀쿨 색자 고이즈미 총재 출마 선언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펀쿨 색자 타이틀로 달아두는 게 아마 사람들이 기사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말해서 이런 타이틀로 나오는 것 같네요. 옆나라 정치가인데 밈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 좋은 의미로 유명한 건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각종 뉴스마다 나오잖아요. 지지율 1위 여기도 지지율 1위, 유력 주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빈말인가 했을 때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일본 니테레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지지층에서 고이즈미 씨가 1위.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다음 총재에 어울리는 사람의 23% 선두 누구? 고이즈미 신지로. 아니 뭐상 아까 뭐 일본은 그 있잖아 국회의원들 선거랑 뭐 자민당 표만 한다는데 이게 뭐 저런 거 있잖아 저런 거에 그래 그게 유지가 뭐 영향이 있겠어 라고 하는데 저게 평소 같으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은 달라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나온대잖아요. 왜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나도 될 것 같거든. 지금 자민당이 역대급으로 지지율이 낮고 당내에 쇄신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정치 비자금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 거야.
표면상으로도 있잖아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을 취하기에 제일 유력한 후보가 누구겠어요? 바로 이 톰 크루즈 액자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왜? 젊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러분 일본에서 인기가 왜 높냐면은 잘생겨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바보 같지만 이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잘생긴 거는 여러분 플러스예요. 일본에서. 다른 정치가들은 배 나오고 나이 들고 머리 빠지고 이런 할아버지 나오는데 뭔가 젊은 층 나와서 톰 크루즈 딱 하니까 이제 일본의 이제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 인물이 산다. 뭔가 잘할 것 같다. 약간 기대심이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뭡니까? 이 친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총재 선거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나왔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승산이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겠냐. 라는 말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자마자 그 총리 후보자 누가 졌습니까라는 여론조사하면 항상 이름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총재 선거에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인기 넘버원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나왔단 말이야. 그 여러분 이 친구가 젊지만은 만 나이 43이지만은 5선 의원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5선 의원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회의원 해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 정치계에서도 도가 텄어요. 거기다가 장관 출신이잖아. 환경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경험도 풍족하죠. 또 뭡니까? 고이즈미 신지로 뒤에는 누가 비춰지고 있죠? 이 얼굴 뒤에 뭔가 이 비슷한 얼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누구죠? 그렇죠. 예,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그러니까 세습 가문이고요. 정치가 세습 가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일본에서 나쁘게 보여지면은 저 세습이라고 하는데 좋게 보여지면은 아빠도 총리였으니까 뭔가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나오면은 엄청 좋겠네. 거기다 플러스 뭡니까? 고이즈미 신지로의 와이프. 그렇죠. 일본의 유명한 아나운서 출신의 타키가와 크리스타ル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레디가 될지는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본인이 해먹겠대. 야, 저거는 뭐 다른 자민당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저 친구가 되면은 그래도 뭔가 대중적인 인기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는 뭔가 추구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짜로 제일 유력한 후보라고 말하는 게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겁니다.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번에 이제 총재 선거 나간다고 하면서 특별 사이트를 개설했어요. 이게 본인의 기본 홈페이지예요. 항상 먼 곳을 바라보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고 있는 가까운 걸 보면 안 돼요. 정치가는 멀리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자민당 총재 선거 특설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딱 클릭을 하면은 결착 신시대의 문을 연다예요. 아니 무슨 결착이란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일본어는 뭡니까? 검토, 회의 이거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일본은 돌다리를 두들기고 나서 회사로 돌아가서 우리가 두들긴 돌다리가 진짜 맞느냐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친구가 보기에는 이제 그건 너무 안 된다. 결착을 지을 때가 되었다. 즉 뭐 실행을 하자. 회의 고만 일단은 저지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뭔가 변화를 꾀하는 그런 슬로건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개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노림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친구의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이 사람이 총리가 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 이게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 당시 모습입니다. 위에 일본어로 써있죠. 개혁을 멈추지 마라. 그렇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도 자민당을 썩었다. 내가 자민당을 때려 부수겠다. 라고 하면서 자민당 쇄신을 내걸고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유행어가 됐었네요. 지민도 붙고왔어. 자민당을 깨부수다. 일본 유행어였습니다. 그걸 그대로 아들내미가 들고 나와가지고 똑같이 이제 이번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사람들 보기에 뭔가 아버지의 그런 느낌도 약간 겹치면서 가능할지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예, 그런 식으로 이미지상 플러스를 주는 좀 효과를 주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 관심을 가질 만한 굵직굵직한 공약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친구가 1000명을 했어요. 무조건 한다고. 헌법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자민당의 각종 총리들도 헌법 개정 말만 한다 이러고 결국 안 했어요. 특히 아베 전 총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다는 게 본인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 투표를 걸겠습니다라고 바로 공약을 한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내건 정치가 없어,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친구가 좀 과격하다고 해야 될까?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말한 겁니다. 국민 투표까지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니까 못 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내가 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고이즈미 신지로의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이 고이즈미 신지로는 일본에서 유명한 친미파입니다. 진짜 친미예요. 고이즈미 집안의 전통적인 선거구가 일본의 요코스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예. 일본에서 아주 거대한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 고이즈미 신지로의 지역구입니다, 여러분. 유명하네요. 유명하죠. 이쪽이랑 고이즈미 집안이 상당히 큰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헌법 개정을 계속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죠, 여러분. 지금 미국이 중국 견제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돈 쓰기 싫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돈 써가지고 뭔가를 하길 바래요. 이게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예, 일본이 돈을 쓰려면.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원만하게 바꿀까라고 했을 때 어지간한 친미파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미국 선생님이 하라시는데 해야지. 이러면서 이걸 미는 거 있고, 그리고 헌법 개정이라 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죠. 러시아랑 중국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 국방비를 늘리고 견고한 미일 동맹을 견지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국민적인 반발이 심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자위대를 명기한다는 거기 때문에 헌법에 지지를 얻어낼 수도 있는 발언인 반면에 실패하면은 정치 생명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43세 젊은 정치가가 이걸 바로 출사표로 내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박적인 일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꽤 정치적인 생명을 걸었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헌법 구조 플러스 해가지고 이 친구가 또 이제 센 거 하나 걸었습니다. 뭐 걸었냐라고 했을 때 선택적 부부 별성.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일본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부부간에 성을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남편이 와이프 성 따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와이프가 남편 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도 뭡니까? 제 이름이 박준식이잖아요. 옆에 있는 추미코 본명이 결혼하기 전에는 가와사키 미사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박미사가 됐어요. 왜? 제 성을 따라간 거죠. 그 참고로 우리는 국제 부부라서 국제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부부는 선택이 가능한데 일본인들끼리는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말이 많이 있어요. 왜? 예를 들어 이혼을 하면은 성이 옛날 성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있잖아. 여러 행정 절차부터 이래가지고 복잡해요. 요즘도 있잖아요. 아니 결혼하더라도 성 유지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는 약간 진보 성향의 정치가들이 미는 정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현 야당이 밀고 오는 정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 자민당의 총재 후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일본 정치계에서 상당히 큰 화두가 됐습니다. 이거 자체가 당신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라고 갈리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민당 총재 후보인 자민당에서 들고 왔대잖아. 이거를 바로 1년 안에 실행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좀 한번 뒤집어지지. 현재 상황을 보면 바뀌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분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리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일본에서 핵폭탄 하나 던졌어요. 뭐냐면은 일본에는 103만엔의 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와이프가 집안일 해요.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남편이 외벌이로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럴 때 예를 들어 와이프가 알바라든지 파트타임 이런 걸 나갑니다. 근데 그런 걸 해서 돈을 벌 때 연간 103만엔 이상을 벌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좀 부과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왜냐면 부양해서 빠져나가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고이즈미 신지로가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깨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 일하는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든 이제부터 다 세금 내라. 그리고 다 연금 내라. 라는 식으로 이 친구가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일본의 종신고용 없애버리겠습니다.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꿔버리겠습니다. 를 같이 붙여버리는 겁니다. 왜? 일본의 유능한 인재가 대기업에만 있다. 중소기업, 벤처로 가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네. 일본 종신고용, 신졸자 채용 이딴 거 다 없애버립니다. 서양식으로 가자. 라는 식으로 노동시장의 개혁을 들고 오는 겁니다. 지옥 문을 열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느끼죠? 일본 하면은 종신고용에다가 일본은 뭐 정년퇴임 그런 거 일본의 루트 아니야. 바깥의 방송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이 친구가 그런 거 이제 늘 낡았다. 나 때는 때려 부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흔히 말 연금기업도 들어가는 겁니다. 일만 하면 무조건 돈 내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대놓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플러스가 또 뭡니까? 이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버 아시죠? 해외 나가면은 택시 대신에 일반인이 운전하는 우버 같은 거 불러가지고 아마 여행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택시 업계에 반발로 해서 못 들어왔는데 고이즈미 신주로 한마디 하죠. 그딴 거 없습니다. 엽니다. 문을 그냥 활짝 열어버리겠습니다. 일본 택시 업계 알바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나오는 거예요. 완전 일본 뜯어고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슬로건을 들고 나와가지고 나를 총재로 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 정치가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왜? 일본 정치가 특징이 뭐였어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검토를 해보고 의논을 종합해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회의를 실시해서 그 위에 참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 정치가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뭐야? 그러다가는 일본은 망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참 충격요법을 많이 썼습니다. 일본은 옛날의 일본이 아니다. 시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일본 정치가가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이 망했다는 말을 못 하거든요. 왜? 일본은 아름답고 일본은 아시아의 선진국이고 일본은 앞날이 창창하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니까 상당히 좀 뭔가 센세이션합니다, 이게. 일본의 여당의 총재 후보인데 야당의 의견을 들고 오는 거 플러스 기존에 있던 종신고용이라든지 택시업계 저런 거 있잖아요. 다 때려 부수겠다. 헌법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기존에 있던 걸 다 때려 부수겠단 말이에요. 나는 보수당의 총리 후보가 이런 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본에서도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나온 거 다 있잖아. 하는 게 더 졌지만 그래도 반발이 심하니까 좀 지금은 안 할게 라든지 그렇게 밀어왔던 그렇죠. 그런 거였으니까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고이즈미 신지로가 항상 이 친구 하는 게 있어요. 뭘 해요? 라고 했을 때 그 한국분이랑 관련이 있는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었습니다. 항상 이 친구는 야스쿠니 신사에 방문합니다. 8월 15일 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8월 15일에 간다? 극우 중에 극우 이렇게 약간 정치가에 흔히 말하는 표딱이 딱 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자에게 물어봤어, 기자들이. 고이즈미 씨 맨날 야스쿠니 가는데 총리 되면 갈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고이즈미 신주로가 뭐라 했을까? 상케이가 보도했네요. 적절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간단 말 아니에요. 이게 왜 웃기냐면은 아까까지 있잖아. 헌법 개정, 연금 개정, 택시업계 때려 부순다. 선택적 부부 별성 다 때려 부술게요. 야스쿠니는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총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 지금까지 이 친구 얘기 들어 어떻게 느낍니까? 정치가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 고이즈미 신지로는 나름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당장에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지? 내가 2000년대에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인 사람도 있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고이즈미 신지로의 아버지 이 사람이 총리 때도 그렇죠. 고이즈미 극장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연금 개혁 그리고 일본이 민영화입니다. 이거 국가가 가지면 뭐합니까? 민영화 시켜. 연금 이대로 하면 일본 망합니다. 연금 개혁 올려 이래가지고 이걸 많이 했던 게 고이즈미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사람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일본은 개혁이라고 하면 고이즈미였어.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번에도 나와서 개혁을 얘기하네. 옳든 안 옳든 일본은 움직이지 않는 게 일본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끌고 움직이겠다잖아. 지지율 1위인 고이즈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다른 후보들도 하면 머리가 아플 겁니다. 예. 근데 반대말 하면 저러면 적이 많아요. 일본 내에서도.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에서도. 당장에 약간 뭡니까? 너무 오른쪽인 것 같아. 헌법 개정이라는 그런 정책을 들고 오면서도 야당이 미는 부부 별성 이런 걸 또 들고 오잖아요. 혼란스럽다면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이 친구가 생각해서 저게 맞다 싶으면은 엄청 오른쪽 정책이라든지 엄청 왼쪽 정책에 다 들어가 섞어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라는 존재가 일본 야당은 상당히 좀 싫습니다. 왜냐면은 고이즈미 신지로 때문에 야당이 말하고자 하는 구태정치 자민당, 개혁하지 않는 자민당이 없어지거든요. 반대말로 자민당 내에서도 복잡해요. 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바꿔야? 안 바꾸더라도 어차피 일본 사람들은 자민당 찍어줄 건데 왜 네가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어? 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적이고 어찌보면 자민당 내도 고이즈미 신지로의 적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좀 지지를 해주는. 왜?
잘생기고 젊어 보이고 아빠 때처럼 뭔가 일 저질러 줄 것 같으니까 이런 이유로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총리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일본에서 제일 인기가 높고 현재 상황에서 제일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가 총리가 뭐 되기 전에 선거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뭐 고위직 신재를 좋고 싫고 떠나가지고 기자회견을 봤을 때 딱 하나 명쾌한 건 있어요. 확답을 해주는 거야. 한다고. 일본 정치가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검토합니다. 회의합니다. 의논을 합니다. 근데 신조는 한마디예요. 합니다. 내가 할게요 그냥. 명쾌하거든. 그 결과가 일본이 쇠락을 하든 다시 부흥을 하든 떠나가지고 지지부지하게 일본은 항상 뭔가 선택을 못한 나라예요. 저지르자. 해보자라는 저런 정치가 일본에서 엄청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국민들이 원했었죠. 판단해주세요라고. 그렇죠. 뭘 하고 싶은지 뭘 하는지. 그러니까 헌법 개정 같은 것도 고이즈미 신제로가 하자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은 국민 투표 걸어가지고 국민들이 진짜로 일본의 헌법 개정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우리 한번 까봅시다. 근데 그걸 많은 정치가들은 까기 싫었거든요. 왜? 헌법 개정을 건다는 것 자체가 본인 정치 생명을 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신조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정치 생명을 떠나가지고 궁금하잖아. 안 그래? 일본 사람들은 헌법 개정을 하고 싶으니 안 하고 싶으니 지금까지 다 궁금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걸어보자고 이 사람들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어찌 보면 좀 무대뽀라고 나올 수 있으면 저런 거 봤을 때. 젊으니까. 예, 만 43살의 정치가 나름 젊으니까 그런 무대뽀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총리였고 나름 보고 온 짬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게 무대뽀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미지를 일본 사람들이 있잖아. 아, 저 친구는 뭔가 할 것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뭐 본인 이미지 있잖아. 나름 얼굴 잘생기고 젊은 정치가를 100% 활용하는 그런 발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아,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일본 기사가 하나 더 뜬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저 친구가 이제 전 출사표 듣는 기자회견장에 각종 이제 일본의 기자들이 막 몰려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일본의 뭐 TV 방송국 유명 신문사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프리라이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하나 질문을 한 거야.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고이즈미 씨가 G7 같은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은 지능이 낮아가지고 일본이란 나라의 부끄러움이 된다. 당신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을 앞에 대고 좀 모욕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죠. 왜냐면 안티가 많으니까 고이즈미 신조로는. 아, 그리고 그런 이미지도 있었잖아요. 세습 위원이고 머리 똑똑하지 않는다.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약간 무식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고이즈미 신조로가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여유가 느껴져. 웃으면서 그 질문은 국회의원 초기 때부터 항상 받던 질문이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합을 해왔다. 참고로 본인이 이제 환경 대신 할 때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당신이 환경 대신이 되면은 이건 뭐 나라의 이제 수치다. 그런데 환경 대신을 끝나고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 했을 때 그 기자분이 본인에게 꽃다발을 줬대요. 수고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오늘 이렇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신 그 기자분이랑 나중에 그런 꽃다발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고 싶네요.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신지로가 이겼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프리 기자분도 알았어 공부해라. 그러니까 기자도 진 거야. 알았으니까 앞으로 공부 더 해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방송으로 이게 중계가 됐거든요. 이게 일본에. 그리고 플러스로 있잖아. 나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주변 사람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가 똑똑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을 쓰는 게 총리잖아. 일본은 관료부터 다른 정치가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일을 같이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고이즈미 신조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답 아니지. 난 봤을 때 저거 사쿠라인 줄 알았어요. 맞아, 저거 사쿠라죠. 심어둔 거 아니야. 맞아. 아니 그러면 너무 답변이 완벽해가지고 뭔가 좀 이거 연출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게 들 정도로 너무 좀 능수능란하게 이제 한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했지만 고이즈미 신지로 5선 의원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5번 했어요. 나름 정치판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했지만은 이게 언론도 그렇지만 자극적인 게 보도가 되잖아. 고이즈미 신지로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일본 정치계에서 예를 들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거는
턴하고 쿨하고 섹시하게밖에 없어요. 대중이 아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 좋은 거지. 왜? 바보 온달 이미지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저 인간 좀 친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게 더 이미지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카드를 지금까지 숨겨왔다가 계속해서 숨겨왔다가 일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이럴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와서 이때 딱 쓴 거기 때문에 진짜로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만 3살에 총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제가 어디가서 이런 걸 안 들고 오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너무 좀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를 막아야 된다라는 자민당내 사람도 있어요. 왜? 맞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택시 업계랑 관계된 사람도 있을 거고 대기업이랑 관계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권단체랑 관계된 자민당 의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신지로가 다 부순대잖아. 그러니까 쟤는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당내에서 스톱이 걸리지 않을까. 고이즈미 신지로를 막아주는 의원을 총리로 당선시키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이게 일본 내에서 지금. 예. 어쨌든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예.